드디어 상반기 기대작 파묘가 개봉했습니다. 개봉 첫날 오프닝 스코어 33만 명으로 벌써 곡성과 서울의 봄을 제치며 다음 천만 영화에 등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자세한 영화 후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안 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곡성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 물어본 것이요. 저도 예고편만 보고 곡성 믿기를 물어버렸는데 오히려 이 기대가 영화 관람을 방해한 것 같아서 어떤 기대와 선입견도 없이 그 자체로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턴 영화를 본 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니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일단 예매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영화를 봤다면 반박 불가인 부분은 영화 초반 1시간의 몰입감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의뢰건으로 출장을 가는 화림과 봉길이로 시작하는데 미국에 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거든요. 의뢰인 박지용의 할아버지 무덤 때문에 장손들이 묘바람을 맞았다는 내용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개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동업자인 장의사 고영근과 풍수사 김상덕의 사업장에 일을 갖고 가며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빠른 전개 속도를 보여주죠. 밑도 끝도 없는 뭐 그냥 부자예요? 시작이 좋네. 그리고 이 4명의 파묘 카르텔은 여기서 팀 회의를 하는데 일상적인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연기합이 미쳤어서 순식간에 영화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특히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각 캐릭터의 매력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인상적인데 김상덕은 흑 먹방으로 캐릭터의 역할과 연륜을 한 번에 각인시켰고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화림 또한 신들린 휘파람 연기로 단번에 찐 무당으로 둔갑하죠. 이런 탄탄한 캐릭터 묘사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뒤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의뢰받은 묘를 확인하러 갑니다. 한 40년 땅 파먹고 살았지만 여긴 도저히 모르겠다. 이 산에 도착하면서부터 이미 불길한 기운이 엄습하는데 산으로 올라가면 보이는 나무와 여우떼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보통 묘가 없다는 대사들로 산의 고도와 긴장감이 비례하며 상승합니다. 그리고 김상덕은 흑물리해법으로 악짐을 확신하게 되고 바로 런을 쳐버리는데 화림의 꼰대 드립과 딸도 있는 만큼 자식을 살려달란 박지웅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죠. 그렇게 화림이 미친 구판 연기로 파묘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때 김고은은 도깨비의 김고은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는 미친 목소리 톤과 연기로 관객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빌런의 기습으로 할아버지의 영혼이 탈출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발견됐다니. 딱 여기까지 스토리의 몰입감과 긴장감은 진짜 곡성 안 부러울 정도로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탈출 직후부터 한껏 고조된 긴장감이 살짝 빠지기 시작하는데 귀신의 형체가 생각보다 과하게 노출됩니다. 심지어 귀신이 춤을 추는 장면은 영화 할로우맨이 생각날 정도였는데요. 이런 오컬트 영화에선 너무 대놓고 귀신을 보여주게 되면 덜 무서운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관종 귀신이었죠. 심지어 가족들은 잘못한 게 딱히 없는데 같이 데려간다는 이유로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귀신이 물리적 형태로 가시화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바다를 건너 미국까지 어떻게 간 건지 상상까지 그래도 박지용의 호텔 빙의씬에선 조금 클래식이긴 하지만 최민식의 미친 연기로 다시 한번 멱살 잡고 긴장감을 끌어올리는데요. 이때 박지용은 친일파였던 할아버지의 빙의 일제의 제식과 함께 어떤 구호를 읊는데 1937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황국 신민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제 고발 내러티브가 추가되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땐 일제 비난의 정치적 의도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단순한 영화 소재로서 비교적 잘 녹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변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다름 아닌 예고편에서 가장 오싹했던 묘지 속 의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부터 장르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저게 사람감 맞아? 이번엔 형체가 보이는 할아버지 혼령을 넘어 아예 육체를 가진 거인 정령이 등장하죠. 솔직히 저는 할아버지 등장신부터 곡성의 기대를 버리고 봤기 때문에 압도적인 크기의 정령을 봤을 땐 순간 지를 뻔했는데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감독의 배려였는지 갑자기 도깨비 불스키를 조지는데 이때 관객들도 등장인물의 빙의에 한동안 넋을 놓게 됐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한텐 도깨비라는 존재가 뜬금없을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꼬비꼬비와 드라마 도깨비 때문에 귀신만큼 무서운 존재라기보단 어느 정도 친근한 존재에 가깝죠. 그런데 파묘 속 도깨비는 일본의 도깨비인 온이라는 요괴를 모티브로 한 건데 우리나라 도깨비와는 다르게 항상 잔인한 행동을 하는 복수귀입니다. 영화 대사 중에서도 우리나라 귀신과 다르게 일본 귀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는 것도 오니를 떠올리게 만들죠. 그리고 도깨비가 묘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만행에 좀 더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는데 음향사 무라야마 준지, 다른 이름으로는 기순회가 등장하죠. 모든 건 이 음향사가 계획한 걸로 나오는데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끊었다는 대사로 암시되듯 일본 장군으로 만든 쇠말뚝으로 백두대간의 전기를 끊어놓은 것이었죠. 여기서 기순회는 한국 이름 같진 않은데 어쩌면 여우를 뜻하는 일본어 키츠네를 당시 사람들이 기순회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음향사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한 전설적인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이를 모티브로 했을 것 같은 게 실제로 아베노 세이메이는 여우 요괴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추가로 전국에 있는 쇠말뚝을 뽑으러 다니는 독립운동가들까지 나오며 표면적인 공포보다는 사건의 유래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이 일제시대 쇠말뚝 괴담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일제의 만행을 고발한다기보단 일제강점기 관련 소재를 기반으로 감독이 자체의 세계관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서 과거 이야기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서 스피노프나 과거 프리퀄 이야기가 2편으로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묘카르텔 4명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서 자세히 나오지 않은 김생덕의 스승 이야기나 활인과 할매의 이야기 또는 일제강점기의 음향사 이야기 등 세계관 확장이 가능할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묘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는데 가장 먼저 김생덕의 정체입니다. 김생덕은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인데 도입부에 할머니 틀리에 대한 비밀을 바로 알아차린 장면에선 무당인 것 같은 포스를 풍깁니다. 누가 할머니 이 가지고 있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귀신에 대해서 활인만큼이나 잘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묘에서 할아버지가 탈출한 뒤에 곧바로 자식들한테 갈 거라는 것에 대해 어떤 의문도 없이 상식처럼 받아들입니다. 단순한 풍수사라기보단 무속신앙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그의 스승과 관련된 과거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이런 특징은 김생덕뿐만이 아닌데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파묘 이후에 사람 대가리뱀을 죽인 인부도 그 존재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죠. 그런 존재를 보게 되면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야 정상인데 다들 처음 발견했을 때 놀랄 뿐이지 이후에 어떤 말도 없이 태연하게 불에 태우고 있는 장면에선 이런 괴물들이 원래 나타나는 세계관인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세계관과 전제에 대한 설득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다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 퇴마 레전드 콘스탄틴을 보면 혼령이 아닌 육신을 가진 악마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승세계에 나타나는 세계관을 시작부터 설명해줍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여러 크리처들을 물리적으로 퇴치하겠다는 기대를 가진 채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 파묘는 지극히 현실적인 세계관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물리적인 형체를 갖춘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죠. 애들 다 죽어. 특히 마지막에 활임도 아닌 상덕이의 음양오행법을 간파해 도깨비를 조지는 장면에선 확실히 한국 오컬트보단 콘스탄틴 같은 퇴마 영화에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곡성에 대한 기대 없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고 한 건데요. 이런 몇 가지 아쉬웠던 점들이 있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극장에서 봐도 전혀 안 아까울 정도의 영화였던 것 같고 듄2를 제외하면 3월에 다른 경쟁작도 많지 않아서 1000만으로 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그럼 여기까지 파묘 관람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파묘의 장재현 감독은 사바아와 검은 사제들로 유명한데 파묘는 이 중에 두 번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침 넷플릭스에 사바아와 검은 사제들 모두 스트리밍 중이라 파묘를 보기 전이나 후에 보시면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시거나 혼자 사는데 프리미엄 17,000원을 결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돈 5만원대 1년 넷플릭스 구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 겁나 험한 게.